나 오늘 10만 원 생겨다. 뭐야, 진짜야? 여러분,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1종이든 2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갑 속에 있든 서랍 속에 있든 그 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매년 10만 원씩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포인트 아닙니다. 진짜 현금입니다. 통장에 딱 찍혀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10명도 신청 안 해요. 왜냐면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요. 정부도 안 알려주고 은행도 안 알려주고 그냥 모르는 사람만 손해보는 겁니다. 10만 원 받는 방법 오늘 다 알려드리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전에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10만 원 신청이 문제가 아니고 2026년에 달라지는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면 오히려 면허 잃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생활연구소 이소장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이 몰라서 손해보시고 계신 꼭 필요한 알짜 정보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10만 원 받는 법. 둘째, 운전면허 지키는 비밀 무기. 셋째, 사고 났을 때 오히려 돈 아끼는 법까지. 특히 세 번째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파서 누워 계실 때가 오히려 돈 벌 기회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믿기시나요? 진짜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여러분의 구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새로운 정보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 봤어야 하는 건데 하고 후회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변 친구분들, 경로당 가시면 만나는 그분들, 성인이 된 자녀분들한테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10만 원 정보 혼자만 아시기 아까우시잖아요? 좋은 건 나눠야 합니다.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다면 댓글에 운전이라고 적으시고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10만 원 받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알아야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한 어르신한테 전화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소장님, 저 큰일 났어요. 주차 과태료 몇 번 받았더니 벌점 쌓여서 면허 정지 직전이래요. 30년 운전하면서 사고는 한 번도 안 냈는데. 주차 과태료로 면허 잃을 뻔하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시는구나. 그분뿐 아니고 다른 어르신들도 알면 좋겠어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자 결심했습니다. 오늘 다 알려드립니다. 2026년 바로 올해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199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운전면허 제도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고 사진 찍고 시력 검사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왜 정부가 갑자기 바꾸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고령 운전자 사고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거의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자동으로 더 높은 등급의 면허를 주는 게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제 더는 예전 방식으로 안 된다. 이렇게요.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면허증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한동안 운전 안 하신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면허증만 가지고 계시면 전부 다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 1종 면허입니다. 2종 면허 가지신 분들, 이거 꼭 들으셔야 해요. 나중에 1종으로 올리실 계획이 있으시면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2종 보통 면허 따고 7년 동안만 무사고로 잘 지내면 됐어요.
그럼 간단한 건강검진만 받으면 자동으로 일종 보통 면허로 바꿔줬습니다. 참 쉬웠죠? 그냥 7년만 기다리면 됐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7년 무사고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실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해요. 무슨 증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같은 겁니다. 내가 실제로 차를 가지고 있었고 보험도 들었고 운전을 했다는 기록 말이에요.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만 일종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면허증만 서랍 속에 넣어두고 실제로는 운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이른바 장롱 면허로는 앞으로 일종 승급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사고 한 번 안 냈는데 왜? 억울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좀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을 들어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일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들 생각해 보십시오. 승합차, 화물차 같은 큰 차들이잖아요. 크죠? 무겁죠? 실제 운전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큰 차를 몰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앞으로는 진짜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더 큰 책임이 따르는 면허를 주겠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자, 여기까지도 중요한데요. 잠깐,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관련 처벌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요즘 뉴스 보시면 음주운전 사고 소식 정말 많이 들리시죠? 젊은 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 치고 가족 잃고 난리 나잖아요.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 끝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 약물 측정 거부죄가 새로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경찰이 약물 검사 좀 받으시죠 했을 때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됩니다. 5년 징역입니다. 2천만 원입니다. 측정만 거부해도요. 실제로 약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상관없어요. 거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무섭죠? 음주 측정 거부하면 처벌받는 건 다들 아시죠? 이제 약물도 똑같아집니다. 이전에는 법이 좀 애매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둘째는 더 강력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들 말입니다.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이 다시 면허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6년 10월부터는 차에 특별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무슨 장치냐고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입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후 불어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예요.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립니다.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치인지 아십니까? 한 번 실수로 음주운전 적발되고 또 한 번 더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평생 이 장치를 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평생이에요. 장치 설치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입니다. 매달 유지비도 나가고요. 경제적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어요. 운전학원 제도는 오히려 훨씬 편리해집니다. 그동안 도로 연수를 받으려면 무조건 학원까지 찾아가야 해서 불편하셨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학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을 겁니다. 2026년부터는 학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제한 뒤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내가 자주 가는 병원까지 가는 길을 연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운전 강사가 직접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옵니다. 집 앞에서 동네 마트까지 병원 가는 길까지 내가 실제로 자주 다니는 그 길을 연습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예요.
예전에는 학원 코스만 빙빙 돌았잖아요. 실제로 내가 다닐 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만 연습하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필요한 걸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용적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짜 뉴스 조심하세요. 최근에 이런 소문 퍼졌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바일 면허증으로 안 바꾸면 플라스틱 면허증 무효된다. 이거요. 완전히 거짓입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플라스틱 면허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모바일 면허증은 선택입니다. 의무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상한 소식 들으시면 안 하면 큰일 난다,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만드는 정보는 일단 의심하세요. 일단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매년 12월 되면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 보셨죠? 수백 명씩 줄 서 있고 아침 일찍 갔는데도 받아든 대기표 800번이고 갱신 하나 하려고 연차까지 내고 하루를 꼬박 허비해야 했던 그 불편함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거 드디어 끝납니다. 정말입니다. 왜 이런 대란이 벌어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갱신 기간이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갈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다들 바쁘니까 자꾸 미루게 되죠. 다음 달에 가야지 하다가 결국 연말에 몰리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다 그렇잖아요. 특히 12월은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해야 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본인 생일의 전후 6개월로 변경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 생일이 10월 1일이라고 칩시다. 그럼 갱신해야 하는 그 해를 기준으로 생일 6개월 전인 4월 1일부터 생일 6개월 후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총 1년이라는 넉넉한 기간이 주어지는 건 똑같은데 이제는 내 생일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훨씬 기억하기도 쉽고 사람들이 분산되겠죠? 1월생은 7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6월생은 12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이렇게 각자 다른 시기에 가게 되니까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혼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첫 시행 때는 기존 방식하고 새로운 방식 중에서 본인한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해뒀어요. 이 정책 하나만으로도 어르신들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이제 더는 추운 겨울에 하루 종일 줄을 서거나 귀한 자녀분들 연차 쓰게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산한 봄날이나 가을날 날씨 좋을 때 산책 나가시듯이 여유롭게 다녀오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변화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이거 모르시면 절대 손해인 다음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낡은 트럭 하나로 생계를 이어가시던 분이었습니다. 72세 되시는 분이셨어요. 30년 넘게 사고는 한 번도 안 내셨어요. 정말 모범 운전자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길을 조심조심 다니시면서 단 한 번도 사고를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차 과태료를 몇 번 받으셨어요. 시골이라 주차 단속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요즘은 시골도 단속을 한대요. 그리고 신호 위반도 한 번 하시고요. 깜빡하신 거예요. 나이 드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벌점이 조금씩 쌓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접촉사고가 한 번 나셨습니다.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시다가 뒤에 있던 오토바이랑 살짝 부딪힌 거였어요. 다친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게 벌점이 쌓여서 면허 정지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우시는 거예요. 소장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몰라요. 트럭 운전이 제 전부인데. 트럭 운전이 생계 수단이었는데
면허가 정지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한테는 그 면허증이 밥줄이었던 겁니다. 명절 때 손주들 용돈 좀 주는 것도 다 그 트럭에서 나오는 건데 사고는 거의 안 내셨어요. 그런데 작은 과태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되신 겁니다. 정말 걱정이셨죠? 잠깐, 그런데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90%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정말 중요한 방패 같은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나 앞으로 교통법규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1년 동안 잘 지키고 무위반 무사고로 지내면 정부가 상으로 매년 10점씩 마일리지 점수를 저축해 줍니다. 은행 통장에 돈 저축하듯이 벌점 통장에 점수를 저축해 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점수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해서 벌점을 받았을 때 이 마일리지 점수로 벌점을 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내가 벌점 38점이 됐어요. 이제 2점만 더 받으면 면허 정지예요. 아찔하죠? 식은땀 나죠? 이때 내가 쌓아둔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점 38점에서 10점을 빼면 28점이 됩니다. 면허 정지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제도입니까? 평생 쌓아온 무사고 경력, 그 소중한 면허증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매일 운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장롱면허 어르신들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면 운전 안 하시니 위반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시 운전하실 일 생기면 그때 이 점수가 보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제도는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운전을 자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안 하시면 1년 동안 사고나 위반을 할 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차고에 차만 세워두고 계시니까요. 운전을 안 하시니까요. 그럼 자동으로 약속을 지킨 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무위반 무사고예요. 그럼 매년 10점씩 자동으로 쌓입니다.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그 면허증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매년 10점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셈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소장님,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운전 안 할 건데 이 점수가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자녀가 아파서 내가 운전대를 다시 잡아야 할 수도 있고 손자 학원 데려다 주느라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우자분이 편찮으셔서 병원 모시고 다녀야 할 수도 있고요. 그때 이 마일리지 점수가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되어줄 겁니다.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여기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하니까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한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편하죠?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속 쌓여요. 그런데 만약 서약 기간 중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해 점수는 0점이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가 함정이에요. 반드시 재서약을 해야만 다음 해부터 다시 점수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 위반했으니까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런데 재서약만 하면 다시 쌓이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점수 쌓는 게 영원히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 번 실수하셨다면 속상해하지만 마시고 바로 재서약하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병원 입원했을 때 오히려 돈 버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작년에 76세 어르신이 허리 수술로 6개월 입원하셨어요. 퇴원하고 보험료 고지서 보시고 깜짝 놀라셨대요. 차는 주차장에 세워만 뒀는데 보험료 몇십만 원이 나간 거예요. 소장님, 차도 안 탔는데 이 돈을 다 내야 합니까? 그 억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억울하시죠.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이라 돌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 방법을 아셨다면 그 돈 고스란히 아끼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보험사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왜요? 보험사 손해니까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운전자 범위 한정 또는 운행 중지 특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질병이나 사고로 오랫동안 운전을 못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면 바로 보험사에 전화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입원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운전을 못할 것 같아요. 보험 효력을 잠시 멈춰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운전을 못한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나중에 환급해 줍니다. 3개월 입원했으면 3개월치 보험료, 6개월 입원했으면 6개월치 보험료를 돌려받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마일리지 주행거리 특약 환급입니다. 장기 입원을 하셨으면 1년 총 주행거리가 당연히 짧아졌겠죠? 차를 거의 안 탔으니까요. 퇴원하실 때 계기판 사진을 꼭 찍으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험사에 보내면서 제가 약정한 주행거리보다 훨씬 적게 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행거리에 따라서 보험료를 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죠? 두 가지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깐 집중하세요. 이 혜택들에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대부분 신청한 날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입원하는 날 바로 보험사에 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이요. 퇴원하고 나서 그때 입원했었는데 환급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보험사에서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만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냉정한 답변과 함께 수십만 원을 그대로 날리게 됩니다. 억울하죠?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입원하시는 그날 병실에 누우시자마자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세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운행 중지 신청해줘.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운전을 안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은 공짜로 쌓였어요. 돈 아끼시고 마일리지 쌓으시고 일석이조죠? 아니, 일석삼조입니다. 수술도 잘 마치시고 보험료도 돌려받으시고 마일리지 점수도 쌓으시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어르신들의 재테크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10만 원 얘기합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제도 들어보셨어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좋은 걸 홍보를 안 해? 이렇게요. 정부가 운전 조금만 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예요. 기존에 운전하시던 거리보다 조금만 덜 운전하시면 그 줄어든 만큼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자동차가 달리면 탄소가 나오잖아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죠.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겁니다. 운전을 줄이면 환경도 좋아지고 그걸 해주신 분들한테는 보상을 해드리자. 이렇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 아닙니다. 진짜 현금입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거 아니에요. 10만 원권 지폐로 바로 찾을 수 있는 진짜 돈입니다.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주행거리를 줄인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4,000km 이상 주행거리를 줄이면 현금 10만 원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4,000km가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하루에 따지면
11km 정도만 덜 타시면 돼요. 동네 마트 갈 때 걸어가시고 가까운 곳은 버스 타시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냐?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입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요? 이미 환경에 좋은 차를 타시니까 중복 혜택은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도 제외됩니다. 서울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차를 덜 타라는 취지죠. 그럼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느냐? 보통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시기 놓치시면 안 돼요. 신청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는 전면 사진 1장,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가 찍힌 계기판 사진 1장. 이 2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소장님, 저는 스마트폰 잘 못 쓰는데요? 괜찮습니다.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시면 금방 해주실 겁니다. 얘들아, 이거 좀 해줘. 이것만 하시면 매년 10만 원씩 들어옵니다. 신청 한번 해두시면 매년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신청률이 10%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요. 정부는 예산 세워놓고 기다리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돈이 그냥 남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만든 제도인데 우리가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드디어 다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오늘 당장 신청하세요. 특히 장롱면허 어르신들,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매년 10점씩 쌓여요. 한번 실수했어도 재서야 꼭 하시고요. 둘째, 탄소 중립 포인트 신청해서 매년 현금 10만 원 받으세요. 2, 3월 놓치지 마시고요.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시면 금방 됩니다. 셋째, 입원하시면 그날 바로 보험사 전화하세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못 받습니다. 이 3가지만 챙기셔도 매년 수십만 원 아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고 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게는 어떤 혜택이 있어? 당당하게 질문하십시오. 당당하게요.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산을 지키고 소중한 면허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주변 친구분들, 자녀분들한테 꼭 공유해 주시고요. 경로당에서 만나시는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십시오. 땅에서 10원 줍기도 어려운데 10만 원 정보 혼자만 아시기에 아깝잖아요. 좋은 건 나눠야 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정보 찾아서 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댓글로 운전 남기시고 바뀌는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서 기억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전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